자, 모두 큰 박수로 오늘 의시소지 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줌 특강으로 다룬 우리 바퍼인 분들 아닌 분들도 좀 모셔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 바퍼인 분들만 계시는 이 의시소지는 제 마음이 그래도 좀 한결 편하네요. 모두 우리 편이니까 제가 조금 버벅대거나 해도 이렇게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 9회 의시소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10년 된 목 통증 90초 만에 없앤 방법 실전 특강입니다. 10년 된 목 통증과 팔저림 있으신 분이세요. 90초 만에 통증이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그 노하우를 전체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단톡방, 아니다. 여기 의시소지 회의 채팅창, 줌 채팅창 보시면 교재를 다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교재. 이 의시소지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컴퓨터 또는 태블릿 PC에 넣어서 메모하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재미있습니다. 용량이 조금 높아서 다운로드가 약간 늦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하기 위해 링크를 누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버벅대더라도 한 몇 번 정도 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다가 교재 다운이 잘 안 되신다면 카카오톡으로 또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래요.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자, 교재 다 다운 받으셨다면 화면 준비해 주세요. 오늘 처음 의시소지 참가하시는 우리 13기 선생님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실력자 루트 3단 가속법 거기서도 해보셨지만 이 의시소지 줌 강의할 때는요, 이렇게 줌 화면 세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줌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뷰 아이콘 모양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 발표자인 저랑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화면 두 가지만 나올 수 있도록 세팅하시는 것이 오늘 강의를 가장 집중력 있게 수강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얼굴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얼굴만 보시면 됩니다. 나만 바라봐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의시소지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코멘트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사실 슈퍼브 마스터 코스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브 마스터 코스에서는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의시소지 같은 케이스 스터디를 주구장창 해요, 진짜. 주구장창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새로운 이 케이스들을 보거든요. 그 케이스들을 보면서 어떤 바디 퍼스트 이론을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제 레슨에 적용해야 되는 방향은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 슈퍼브 마스터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입문자 선생님들의 속도에 맞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금 설명을 좀 빠르게 이렇게 드리고 그냥 스킵 넘어간다든지 그냥 다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쭉쭉 강의를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기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오늘 강의해드리는 내용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도가 나갔다 하더라도 입문자 코스를 완강했다 하더라도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들도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시소지에서 들리지 않았던 것들은요, 슈퍼블 마스터 코스를 수강하시면 드디어 다 들립니다. 이런 반응이 전부 다 나와요. 입문자 때 진짜 이게 무슨 소리지? 진짜 이 의시소지 잘 알아듣고 싶은데 이해해서 써먹고 싶은데 무슨 소리지 했던 그런 분들이 슈퍼 마스터 들어오시면은 이제 전부 다 들려요라는 얘기를 다들 하셔요.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의시소지는요,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세요. 복습이 좋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찾아보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저거 뭐였더라? 혹은 이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그 부분에 복습이라고 적어 놓는 것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퍼스트 입문자 과정 2.0 교재 혹은 영상 강좌를 돌려보시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해 나가시면 되세요. 되겠죠? 자, 이 의시소지 집중력 업 4종 세트입니다. 1번 끄덕끄덕, 2번 오케이, 3번 동그라미, 4번 하트. 이 네 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의시소지 집중력 업 4종 세트. 자, 1번 끄덕끄덕, 끄덕끄덕 해주세요. 끄덕끄덕. 네, 좋아요. 그리고 오케이 사인, 오케이. 네, 이해가 될 때는 오케이. 그다음 동그라미. 자, 하트 가겠습니다. 큰 하트. 네, 볼 하트, 손가락 하트. 오케이.
자, 이렇게 네 가지 모두 해주신 분은 사랑입니다. 여기 괄호 있죠? 괄호에다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화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오늘 의시소지는 총 10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퍼인의 성장. 두 번째, 10년 된 목 통증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분을 해결하는 절대 공식. 확신을 가지는 방법. 자신감 있게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매스매틱 근육 분석을 통해서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증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9번이 오늘 제일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 기존 바퍼인 분들은 여기 우리 뭐 검증, 솔루션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재미있으시겠지만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잘 해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일반적인 흉곽 출구 증후군 그 이상의 실력을 우리가 고객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의시소지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바퍼인의 성장 가겠습니다. 이 바퍼인의 성장은 가장 최근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봤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우리 바퍼인 분들이 비포 애프터 혹은 고객님들과 솔루션 적용했던 후기 올려주시고 저한테 카톡 메시지 주시고 하셨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먼저 권보람 마스터님이 바디퍼스트 카페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그 후기를 적어 주셨더라고요. 보시면 최근 글이에요. 7월 21일이죠. 3일 전에 작성하신 건데 슈퍼마스터 권보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직접 경험한 척추 분리증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이 과거에 배드민턴 선수셨더라고요. 배드민턴 선수. 그래서 배드민턴 치실 때 한쪽 이렇게 라켓 잡고 하는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 제가 굉장히 특이하게 봤던 게 오른쪽 오른쪽이 상체 스테빌리티 사이드인데요. 오른쪽 어깨뼈 전방경사랑 어깨관절 굽힘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오른손으로 라켓을 들고 이렇게 앞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관절 굽힘근들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 거예요.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뼈의 전방 경사가 45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와, 진짜 심하다. 45도. 엄청나다 싶을 정도로 전방 경사가 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권보람 마스터님이 바디퍼스트 공식 센터에 마이티 코스를 지금 진행 중이시거든요. 마이티 코스를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또 그 너무 좋으시다고 재등록까지 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병원에 가보셨나 봐요. 그 원래 척추 분리증이 있으셨는데 여기 끊어진 거 보이시죠? 엑스레이 사진에. 예. 근데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나 봅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분리된 흔적이 이제 지워졌다. 많이 옅어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듯 놀라면서 오잉 하는 표정과 함께 척추 분리된 흔적만 남았고 오히려 허리뼈가 더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되물으셨다. 라고 하시네요. 진짜 엄청나죠. 이 글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척추 분리증이긴 하지만 허리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을 권보라 마스터님의 실제 경험담을 적어주셨거든요. 저라면 회원님들 중에 척추 분리증으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 바디버스트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요.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이 바퍼인 슈퍼마스터 권보람 선생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런 그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님, 여기 사례도 보시다시피 허리가 아프신 이것은 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전신 체형 분석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정소원 스포츠 마스터님께서 또 멋진 메시지를 주셨어요. 회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다리가 저려서 5분도 서 있기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첫날 수업에서 가장 먼저 상위 경추 솔루션을 진행하셨대요. 다리가 저린데 경추부터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상위 경추 불균형에 맞게 릴리즈를 해드리는 도중에 2분 정도 지났답니다. 2분 지났는데 갑자기 다리 저림이 사라졌다라고 하시면서 회원님이 굉장히 놀라신답니다. 1회 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면 놀라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죠. 다리 저림의 문제가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경추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겠구나. 상위 경추 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김화랑 선생님, SMC 8기 공부 중이십니다.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 나이가 많으신 실버 회원님이세요. 자, 비포 영상입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 보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무리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지금 표정 보이십니까? 표정? 표정이 엄청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표정이 찡그리시면서 일어서기를 힘들어 하세요. 이분이 일부러 서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스쿼처럼 쪼그려 앉았다가 쓰고 싶은데 안 서지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애프터 영상입니다. 자,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했더니 편하게 쓰시는 거 보이시죠? 쪼그려 앉기 깊이도 개선되셨고 일어서는 속도도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84세네요. 와, 대박이죠. 척추관 협착 때문에 시술도 받으셨대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심하셔서 그날은 필라테스 운동 시키지 않고 오늘 하루는 몸 고치는 날이다 생각하실게요 말씀드린 다음에 바디 퍼스트 수업을 적용했답니다. 그리고 수업 적용한 지 중반 이후에 점점 행동이 빨라지시더래요. 수업 후에는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십니다. 필라테스를 그 전에 몇 달 동안 다니셨대요.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한참 하셨을 텐데 시니어 분들이라고 해서 근력이 부족해서 움직임이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다리 힘 없다고 다리 힘 주는 운동만 시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실버 분들한테 가장 좋은 운동이 이 바디 퍼스트 운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바디 퍼스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안전하고 저난이도에다가 이 부상의 위험이 적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단순히 근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균형을 잘 잡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 우리 진서아 마스터님께서 어, 여기 보이시죠? 상위 경추도 좋아지셨고 중하부 경추도 좋아지셨고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럽고 실신까지 했던 회원님이랍니다. 아, 실신까지 하실 정도로 심각하셨나 봐요. 체형 분석 운동 진행 후에 증상이 말끔하게 사라지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대단하죠. 기립성 저혈압. 자, 이혜진 마스터님께서 척추 측만증 1회 적용입니다. 척추 측만 보이십니까? 척추가 S자형 커브로 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한 번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심지어 임산부 회원님이시래요. 10년 넘게 두통과 뒷목 통증으로 오셨는데 측만부터 진행을 했다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척추측만 일상생활 관리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거 뭐뭐 하는 거죠? 바닥에 앉아 있는 자세를 회원님의 척추에 맞게끔 수정해 드린 거죠. 처음 평소 습관은 이렇게 양반다리 하시고 앉아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회원님의 등 뒤를 사진을 하나 찍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요 커브를 한번 보여드리고 요추 기준으로 다리를 안쪽 내외전시켜서 꼬아 앉으시면 되죠. 어느 쪽 다리를 내외전시켜 꼬아 앉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요추 기준으로 볼록 한쪽, 오목 한쪽, 볼록 한쪽 다리를 안쪽 돌리면서 꼬아 앉자. 지금 왼쪽 다리를 내외전해서 꼬아 앉았습니다. 그래서 요추부가 스트레이트해지고 흉추도 같이 스트레이트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서 회원님 보이시죠? 당분간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요 자세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 매우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측만도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혜 마스터님께서 여기 경추 하부 레벨 그리고 상부 흉추 레벨에서 틀어진 거 보이시죠? 좌우 어깨 높낮이 불균형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경추도 있고 한데 등 뻐근함이 있으셨지만 등을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불편한 부위보다 불균형 부위를 봅니다. 아, 진짜 바리버스트 마스터다운 아주 멋진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접근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등이 불편하지만 등으로 접근하지 않고 불편한 불균형 부위로 접근을 했다. 이것도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체형에 맞는 크롤링만으로. 보이시나요? 몸통 전방 굽힘 FRT 테스트에서 굽힘 움직임이 제한되셨는데 움직임이 훨씬 좋아지셨죠. 이것을 무엇을 하셨을까요? 크롤링 했답니다. 2회차 체형에 맞는 크롤링 후에 움직임이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체형에 맞는 크롤링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감동적인 멋진 이 사진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우림 마스터님의 그 운동센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수료증이 있는데 전부 바디퍼스트 수료증들입니다. 바디퍼스트 ABCD 모형부터 2.0 수료증, 지도자 자격증의 마이티 코스의 SMC 1.0 SMC 1.0 입문자에 그리고 2024년 인증 마스터에다가 이 바디퍼스트 달력까지 진짜 놔두신 게 너무 멋있어서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진짜 찐 바퍼인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바퍼인의 성장 마지막은 박종범 선생님이십니다. 입문자 11기 선생님이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평소에 좀 부끄부끄해서 잘 못했답니다. 회원님들한테 잘 해주고 싶은데. 자, 그런데 어떤 회원님이 딱 오셨나 봐요. 평소에 손목과 두통이 심하셔서 도수 치료를 엄청 받아보고 주사란 다 맞아보신 분이신데 통증만 잠깐 개선될 뿐 시간이 지나면 늘 다시 아프기가 반복되셨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셨는데 아드님께서 수업을 받아보고 이 수업 너무 좋다 해서 어머니를 소개를 시켜주셨나 봐요. 이런 게 진실의 순간이죠.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거. 이런 사인이 나와야 됩니다. 수업이 잘 되고 있다면. 자, 그래서 이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경추 불균형이 매우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디퍼스트 공부한 대로 상위 경추와 중하부 경추 솔루션을 적용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좋아졌다라고요? 손목이 괜찮아지셨다. 그러면서 회원님 반응이 여태 다녀본 물리치료, 도수치료보다 30분간 진행한 스트레칭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 잘하셨죠. 우리 박종범 선생님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박수. 네, 진짜 입문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처음 바디퍼스트에 공부한 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뭔가 해냈을 때 그 느낌 다들 아시죠? 그 순간을 꼭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최근에 또 마스터 합격하신 분들 있으세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힘든 과정을 거치셔서 합격하신 분들이세요. 먼저 마스터 114번 오유정 마스터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정혜 마스터님 축하드립니다. 최소연 마스터님 축하드립니다. 최현석 마스터님 축하드립니다. 최현석 마스터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자, 심재연 마스터님 축하드립니다. 네, 재연 마스터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김수정 마스터님도 축하드립니다. 정소원 마스터님 축하드립니다. 김나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김나원 마스터님. 배지영 마스터님 축하드립니다. 이지현 마스터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지민 마스터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몇 분 더 계시는데 아직 그 사진이 오지 않아서 기회 되면 다음번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동적인 후기 보내주신 바퍼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후기들 하나가 바디퍼스트에 그리고 선생님 자신에게도 우리 모든 바퍼인들에게도 굉장한 힘과 에너지를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퍼인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바디퍼스트의 소명을 이루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후기가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에 저를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SMC 교육생이시라면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는 것도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바디퍼스트 카페 글쓰기가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퍼인의 성장으로 에너지를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자, 10년 된 목 통증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목 통증 케이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오늘의 주인공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체형 분석 사진과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오늘의 주인공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디퍼스트는 많은 케이스들을 보는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케이스 하나가 매우 매우 소중합니다. 자, 이분이 선생님 센터에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 3자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만약에 이게 내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 좋습니다. 이분이 빛나 선생님 센터에 왔어요. 혹은 가희 선생님, 김덕영 선생님을 만나러 와서 상담을 하는 중이다. 지금 나를 찾아왔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기본 정보.
이분의 성함이 제구회님입니다. 제구회님. 가명입니다. 실명 아닙니다. 왜 제구회님이죠? 오늘 제9회 의시소지기 때문에 제구회님. 잘 지었구나. 보금 선생님이 빵 터지셨어요. 자, 제구회님 40세 여성분이시고요. 직업이 필라테스 강사님이십니다. 주로 앉아 회원님들 지도하실 때는요. 짐볼이나 박스에 앉아서 이렇게 회원 지도를 하신대요. 그리고 서서 일할 때도 있다고 하십니다. 취미 활동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 2회씩 1시간씩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이분이 그 필라테스 강사 하시기 전에 웨이트 트레이닝 그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자, 이분에게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라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제구혜님께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구혜님이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음성으로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을 오른쪽으로 이제 FRT 할 때 왼쪽에서 당기는 부분이랑요. 예. 그리고 왼쪽으로 로테이션 할 때 왼쪽 불편함. 오른팔 들 때 팔절이 있어요. 3, 4 정도? 많이 불편할 때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한 70점?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 언제인지 딱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조금 그냥 항상 약간 그래 왔던 것처럼. 아무튼 뭐 10년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팔 들 때 저리시다고요? 팔 이렇게 만세할 때 팔저림 있는데 원래는 왼쪽 팔만 그랬는데 예. 오른쪽 팔저림은 좀 최근에 생겼던 것 같아요. 자, 팔을 들자마자 저린 느낌이 있으십니까? 팔을 들고 한 3초 있으면요. 이제 오른쪽 어깨가 전에 많이 터져 있어가지고 오른쪽 승모근 불편한 거 예전에는 많이 불편했고 이제는 마바핀 해서 그거 이제 말티코스 하면서 많이 잡혔고요. 다른 취미 활동, 운동 있습니까? 운동 웨이트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들으셨죠? 요 내용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목 불편함이 있다. 자, 목 불편함이 100점 만점에 몇 점 있으시다고요? 약 40점 있다. 여기 괄호에 40점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목 아픈 지가 10년이 넘으셨대요. 목을 오른쪽으로 측방 굽힘할 때 왼쪽이 땡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왼쪽으로 회전할 때는 목 왼쪽이 아프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바디 퍼스트 시작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신 게 100점 만점에 40점이시래요. 예전에는 목이 70점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불편함은 팔저림 증상입니다. 팔저림은 100점 만점에 불편 점수는 50점 정도 됩니다. 50점 적어주시고 팔을 위로 들어서 만세를 하면 팔저림이 생긴다라고 하셨어요. 원래 왼팔만 그랬는데 오른쪽 팔저림이 최근에 생기셨답니다. 팔을 들고 3초 정도 있으면 저린 느낌이 생기고 아랫팔에서 내려오면서 저린 느낌이 생긴다. 팔을 들었다가 내리면은 바로 괜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확실히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팔을 들었을 때 팔저림이 생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 어떤 증상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흉곽 출구 증후군 생각나시죠? 예, 그 부분을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드릴 것입니다. 자, 비포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포 테스트 하는 영상도 한번 보세요. 목뼈 측방 굽힘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으로 측방 굽힘할 때 왼쪽이 당긴다고 하셨죠? 네. 자, 이때 당기는 느낌 있습니까? 지금 약간요. 심하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목뼈 회전도 한번 해보시고요. 왼쪽으로 할 때 왼쪽이 불편하다. 얘는 한 40점이요? 3, 40점? 팔 만세하고 계셔보세요. 3초 정도 지나면 저림 느낌이 있다. 지금이요. 지금 좀 저림 느낌이 있으시고요. 네네. 네, 증상이 지금도 나타나는지 비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목 움직일 때도 현재도 불편함이 있으시고요. 팔을 들고 딱 3초 걸리더라고요. 1, 2, 3초 만에 지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선생님들도 솔루션 진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비포를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비포를 지금 보신 것처럼 영상으로 촬영을 해주셔도 좋고요. 뭐 인터뷰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때 가급적이면은 목이 아프시군요. 그 목 아픈 정도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점수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회원님들이 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직 남아 있는데요.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게 그냥 들으면은 얼마나 좋아졌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는 70점이었는데 지금은 한
1, 20 요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지표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아픈 목과 팔저림 해결을 위해서 이 제구애님이 주사, 물리치료, 도수치료, 재활 PT, 필라테스, 심지어 이분은 필라테스 강사님이십니다.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시는 제구애님입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제구애님이 오신다면 선생님은 무엇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아프대요. 팔 저리대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픈 목을 풀어드리겠습니까? 저린 팔을 주물러 드리겠습니까? 목 강화 운동을 해드리겠습니까? 자, 바디퍼스트에서는 무엇부터 한다? 오케이. 자, 한번 보시죠. 10년 된 목 통증 해결의 절대 공식을 그대로 쫓아가시면 됩니다. 담비 선생님 말씀처럼 체형 분석부터 하는 게 답이죠. 자, 요 영상 제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보셨지만 결론부터 한번 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원인도 모르고 끊임없이 괴롭혀온 목 통증 단 1분 30초 만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신기하다. 목을 움직일 때마다 목이 아파요. 팔을 들고 있으면 3초 만에 팔저림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온 지 15분도 넘었어요. 병원도 가보고 운동도 해보고 모레도 안 나가요. 지금이요. 바디퍼스트 마이크로 체형 분석으로 해결되지 않는 목 통증과 팔저림의 근본 원인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목이 아닌 이 근육이었습니다. 몸 상태에 꼭 맞는 운동 솔루션을 적용한 지 약 1분 30초 후 아픈 동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무슨 솔루션인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비밀은 뭐지? 네, 이렇게 좋아지셨다. 자, 그것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대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목이 아프든, 팔이 저리든, 다리가 저리든, 허리 디스크든, 목 디스크든, 엘보든, 모든 근골격계의 고통을 가지신 회원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불편한 부위가 아니다. 불균형 부위가 답이다를 기억하세요. 여기 괄호 있는 거 보이시죠? 불편한 부위가 아니다. 불균형 부위가 답이다. 자, 괄호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텝 1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정확한 촉마찰부터 진행하셔야 됩니다. 촉진과 마킹을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겠죠. 척추의 불균형, 견갑골, 골반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잘 보시려면 촉마찰을 잘 하셔야 돼요. 촉마찰을 잘 하셨다면 정확한 체형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촉마찰은 다 되어진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저와 함께 정확한 체형 분석부터 진행을 같이 해보실 거예요. 세 번째 스텝으로 가장 불균형이 심한 부위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담당 선생님인 선생님 자신이 그 회원님의 가장 심한 부위가 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 판단한 부위에 솔루션을 적용을 해보셔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해 두었던 바디 퍼스트 매직 솔루션을 적용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관찰까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 절차가 된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체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마찰은 다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도 긋고 각도도 다 체크를 해서 분석을 다 해둔 상태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이분의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 보면서 많은 정보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 저의 그 경험 대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주의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 전부 다 적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 부분을 또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해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제가 메모해 주세요 할 때 한번 메모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이 체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우리가 평소에 늘 보던 사람들의 체형 사진과 다른 점이 보인다. 어떤 불균형 이런 부분이 맞는데 수치적이라든지 뭐 골반 기울어짐 이런 걸 떠나서 좀 특이하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예, 특이한 거 보이시면 채팅창에 한번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저게 조금 특이해 보입니다. 이런 거. 머리가 왼쪽 다리 위. 오! 이야, 너무 좋다. 머리가 왼쪽 다리 위에 있다. 지금 머리 보시면 양쪽 발 중앙에 있지가 않고 복부까지, 골반까지는 걸리는데 상체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편이된 게 보이시죠? 너무 잘 보셨어요. 이혜진 마스터님도 체중심, 이수연 선생님도 몸이 전체적으로 왼쪽 기울었다. 상체가 왼쪽으로 밀려 있다.
중심축에서 머리가 너무 벗어났다. 골반이다. 다들 너무 잘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액티비티한 상태가 됩니다. 패시브한 상태가 아니라 액티브한 상태,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아요. 지금 음성은 꺼져 있지만 채팅창을 잘 활용하면서 저랑 같이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더욱 재밌습니다. 자, 모두 다 정답이에요. 그중에서 제가 봤던 특이한 점은요. 팔이 굉장히 길어요. 팔 보이십니까? 팔이 매우 긴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이 손끝이 손가락이 약간 구부러져 있지만 넙다리의 절반을 넘어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넙다리의 절반을 더 넘어갈 정도로 무릎에 가까이 내려갈 정도로 팔이 매우 길어 보이죠. 자, 팔이 길어 보이면은 일단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기본적으로 고생을 하겠죠. 지뢰팔이 길수록 훨씬 더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다. 두 번째, 목 길이도 보이십니까? 목도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저는 바로 발견을 했습니다. 와, 보자마자 목 길다, 팔 길다. 저는 딱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자, 이 부분 속에 또 오늘 힌트가 매우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저랑 같이 전체적으로 불균형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기울어짐은 왼쪽을 향해 머리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1.4도. 그리 심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뒷모습에서 한번 보시면 중간 아래 목뼈 보이시죠? 중하부 경추는 왼쪽 볼록인가요? 오른쪽 볼록인가요? 지금 중하부 경추에 이중 커브가 생기려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경추 4번 레벨은 목뼈의 중앙 정도 높이죠. 경추의 중앙 정도 높이에 있는 경추 4번 레벨은 왼쪽으로 볼록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오목합니다. 5번, 6번, 7번으로 이어지는 라인에서는 오른쪽으로 다시 휘어지는 거 보이시죠? 경추에서 이중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4번 볼록을 메인으로 잡아야 할지, 오른쪽 5번 볼록을 메인으로 잡아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떤 걸 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다고요? 목뼈 측방 굽힘 FRT 동작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잘 안 쓴다 하실 때는 요 동작, 목뼈 측방 굽힘 FRT 동작을 먼저 보고 오세요. 자, 오른쪽 측방 굽힘, 왼쪽 측방 굽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볼록한 쪽으로 움직임이 더 제한될까요? 더 잘 될까요? 좌우를 비교했을 때 목뼈가 오목한 쪽이 더 잘 되고 볼록한 쪽이 더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목한 쪽은 원래 오목하기 때문에 측방굽힘이 목뼈를 오목하게 만드는 모양이죠. 그래서 오목이 자연스럽고 볼록한 쪽은 오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볼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오목으로 만드는 동작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보시면 앞모습에서 어느 쪽이 더 제한되는 것 같습니까? 앞모습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럴 때는 뒷모습 보셔요. 자, 뒤에서 봤을 때 요 왼쪽 측방굽힘 할 때 왼쪽 경추 라인 보이시나요? 여기 우리가 마킹했던 경추 4번 레벨에서 커브 반전이 안 되는 게 보이시죠? 커브가 반전되지 않고요. 경추 5번, 6번 하부 경추 레벨에서 측방굽힘을 과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간 경추의 움직임 제한, 하부 경추의 과한 움직임, 보상 움직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측방굽힘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할 때는 중간 레벨에서 움직임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하부 레벨에서는 움직임이 약간 제한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양쪽 다 있기는 한데 왼쪽 움직임 제한이 오른쪽보다 더 심해 보이는 거 동의하시나요? 왼쪽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흔치가 않죠. 측방굽힘 할 때. 그래서 왼쪽 목표 측방굽힘의 제한이 더 심하구나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왼쪽, 오른쪽 커브를 두 개 가진 것 같지만 왼쪽 목뼈 볼록으로 오늘 나는 체킹하도록 하겠다. 왼쪽이 더 심해 보인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되겠죠? 중하부 경추가 왼쪽 볼록, 오른쪽 오목입니다. 자, 중하부 경추가 오른쪽으로 오목하면 머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나요?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나요? 머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죠. 중하부 경추가 오른쪽 오목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 기울어짐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머리는 지금 왼쪽 기울어짐을 가지고 있었던 거 맞나요? 자, 중하부 경추 따라갔으면 오른쪽 눈높이가 더 낮은 오른쪽으로 1.4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거 이해가 돼. 근데 중하부 경추는 오른쪽 갔는데
머리는 왼쪽으로 갔다. 자, 이거는 무슨 일이죠? 어딘가에서 보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보상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중간 목표의 움직임 보상을 상위 경추에서 보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상위 경추 보시면 상위 경추 보상 움직임이 그리 많지가 않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약간 더 낮긴 합니다. 중하부 경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왼쪽 상위 경추부가 더 기울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마이티 코스도 하셨고 현재 SMC 슈퍼볼 마스터 코스 진행 중이셨기 때문에 누울 자리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마이티 코스 하러 왔을 때보다는 몸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처음 마이티 코스 하러 왔을 때는요. 몸 상태가 현재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견갑골, 척추측만 말할 것도 없이 다시 일단 첫 번째 상위 경추에서 보상하고 있고 그다음 하부 경추에서 보상을 한 번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하부 경추의 기울어짐과 머리 기울어짐이 약간 상쇄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다른 부위들 한번 보시죠. 어깨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깨는 왼쪽 어깨 빗장뼈가 2.9도, 오른쪽 4.4도. 오른쪽은 중립에 가까운데 왼쪽은 밑으로 처진 게 보이시죠? 왼쪽 어깨가 더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서 보시면 왼쪽 어깨뼈가 아래쪽 돌림되어 있는 것도 보이네요. 무려 마이너스 8도입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3.2도. 둘 다 아래쪽 돌림인데 왼쪽 하방 회전이 더 심한 거죠. 왼쪽 어깨 관절 벌림도 보이십니까? 101도 돼 있습니다. 자, 101도 돼 있는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어깨 관절 벌림 때문에 어깨가 밑으로 더 처지기도 하고 어깨뼈의 아래쪽 돌림도 더 과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깨가 내려가면서 어깨뼈가 하방 회전까지 되면 이 사람의 왼쪽 위등세목은 상부 승모근 어깨 올림근들은 길이가 중립 길이인가요? 중립 길이보다 더 늘어나 있나요? 중립 길이보다 더 늘어나 있는 거 맞습니까? 중립 길이보다 더 늘어나 있으면 훨씬 더 피로가 빨리 오는 것도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분 그 아까 인터뷰 하실 때 원래는 제가요 목 어깨가 아팠는데요. 그거는 마이티 코스 하면서 SMC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마이티 코스 하시기 전에 이보다 훨씬 더 처지고요. 하방 회전도 훨씬 더 심하셨어요. 근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만큼 개선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척추 잘 봐주세요. 척추에는 측만이 있는 게 보이시죠? 측만도 있고 다중 커브도 있습니다. 오늘 다중 커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경추에도 이중 커브가 있었는데 흉추부에도 흉추 1, 2, 3, 4번 분절 다시 상부 1번에서 오른쪽 갔다가 4번에서 왼쪽 갔다가 7번에서 오른쪽 갔다가 어 8번, 9번에서 다시 왔다 갔다가 흉추부에서 몇 개의 커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마킹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정확하게 극돌기를 따라서 마킹을 매우 잘 해놓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척추의 흉추부에 다중 커브가 생기는 원인이 있죠. 뭐죠? 첫 번째, 묵갈래근, 심부 근육인 우리 척추의 기둥을 만들어주는 묵갈래근, 다혈근이 약화가 심해지신 분들, 즉 코어 근육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시죠. 코어가 약하면 배가록은 복부뿐만이 아니라 척추의 기둥을 만들어주는 다혈근의 힘이 쫙 빠집니다. 다혈근의 힘이 빠질수록 척추 기립근이 우세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립근이 우세하게 활동하면 척추를 위아래로 납작하게 찌그러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립근이 안 좋은 근육이 아닙니다. 기립근을 잘 관리를 하시려면 다혈근과 함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분 흉곽이 밑으로 처져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처져 있다고 다시 목이 길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목이 긴 이런 이유가 뭘까요? 흉곽이 밑으로 처지는 데서부터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흉곽 하강 체형이세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은 흉곽 하강 체형이라고 꼭 메모해 두세요. 이런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오잖아요. 회원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적용해 드리는 솔루션 오늘 매우 중요한 거 나가니까 흉곽 하강 체형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원래 2.0에 나오는 건데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다중 커브 요것도 잘 보시고 그다음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여기 골반 여기 두덩뼈 사이 간격, 허벅지 사이 간격이 너무 먼 거 보이시죠? 두덩뼈 결합이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덩뼈 결합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떤 근육이 또 약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골반 기저근, pelvic floor muscle이 약해졌을 때 골반 사이 간격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골반 밑근이 더 늘어지게 되는 것도 코어 링크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혈근도 약하고 그리고 골반 밑근도 약하고 자, 이분 골반 밑근 여기 사이 간격이요.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운동을 많이 해서 그나마 많이 좁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특징적인 부분들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부분들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점수 체크하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문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점수화시키는 방법을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상위 경추부터 중하부 경추 이렇게 쭉 갈 건데요. MS 적힌 거 있죠. M은 모빌리티, S는 스테빌리티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을 저랑 함께 동의하셨다면 옆에다가 상위 경추 하면은 상위 경추 주변에다 옆에다가 M, S 이렇게 따라 적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상위 경추. 상위 경추는 사이 간격이 더 좁은 쪽이 모빌리티입니까? 더 넓은 쪽이 모빌리티입니까? 더 좁은 쪽이 모빌리티, 더 넓은 쪽은 스테빌리티 패턴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왼쪽이 더 좁으니까 왼쪽은 모빌리티, 오른쪽은 스테빌리티에 S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디 퍼스트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패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 중간 아래 목표 보시죠. 우리는 중간 아래 목표 왼쪽 볼록으로 선정했거든요. 볼록 한쪽이 모빌리티인가요? 오목 한쪽이 모빌리티인가요? 볼록. 자, 볼록은 왼쪽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왼쪽에 모빌리티 M 적으시면 되겠네요. 왼쪽 모빌리티 적어주십시오. M 적으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 상위 목표 회전 보겠습니다. 회전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자, 앞모습에서는 이 사람 얼굴이 이 지금 모자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뒷모습에서 보시면 오른쪽 턱 보이시죠? 왼쪽 턱은 안 보이죠?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턱이 보인다는 얘기는 머리가 오른쪽을 향해 미세한 회전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자, 머리가 오른쪽을 향해 회전되어 있는 이것을 중하부 경추와 함께 연관지어 생각하셔야 되겠죠. 중하부 경추는 오른쪽 오목입니다. 오목 한쪽으로 측방굽힘 되면서 중하부 경추 회전은 동측입니까? 반대쪽입니까? 동측 회전이죠. 자, 동측 회전이면 오른쪽 오목해진 쪽으로 회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는 이것은 중하부 경추에 의한 회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상위 경추에 의한 회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중하부 경추에 의한 회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머리 회전은 지금 잘 모르겠다. 물음표로 그냥 띄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빌리티, 스테빌리티도 그렇고 체형 분석하실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은 여기 보이는 물음표 이런 거 아끼지 마세요. 이게 선생님들 공부하다 보면 체형 분석하다가 딱 막히는 데가 한 부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는 모르겠음 하고 그냥 물음표 딱 때려놓고 그냥 가버리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 어깨 높낮이 보시죠. 어깨 높낮이는 오른쪽과 왼쪽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되죠. 자, 오른쪽은 4.3도로 중립 어깨 높이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중립이 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N 중립이라고 N 뉴트럴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2.9도 내려간 어깨네요. 내려간 것은 스테빌리티 패턴입니까? 모빌리티 패턴입니까? 스테빌리티 패턴이죠. 그래서 S 스테빌리티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어깨뼈 회전 보겠습니다. 견갑골 회전은 하방 회전돼 있어요. 양쪽 모두 왼쪽이 마이너스 8도만큼 아래쪽 돌림, 오른쪽도 3.2도만큼 아래쪽 돌림입니다. 자, 둘 다 아래쪽 돌림. 아래쪽 돌림은 스테빌리티입니까? 모빌리티입니까? 스테빌리티 패턴. 자, 둘 다 스테빌리티인데 양쪽의 회전의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느 쪽이 하방 회전이 더 심합니까? 왼쪽이 하방 회전이 더 심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왼쪽은 스테빌리티인데 more stability란 얘기죠. 그래서 스테빌리티 두 개를 적어 주셔야 돼요. 스테빌리티 두 개. 자, 되십니까? 요거 아직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패턴까지 진도 안 나가신 13기 선생님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측면에서 둥근 어깨, 과하게 펴진 어깨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어깨는 어떻습니까? 어깨 봉우리와 빗장뼈, 등 뒤 간격 보니까 대략 3대 4 정도의 중립 어깨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는 뉴트럴, N에 가깝다 적어주시고요. 자,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어깨 봉우리랑 빗장뼈하고 등 뒤 간격 보니까 거의 1대1 비율인 게 보이십니까? 자, 1대1 비율이 나와서는 안 되죠. 앞쪽이 약간 더 좁아야 됩니다. 뒤쪽이 약간 더 넓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1대1 비율이 나오면 어깨가 뒤로 펴져 있다는 얘기죠. 과하게 펴진 어깨가 되었습니다. 펴진 어깨일수록 스테빌리티가 되는 거 맞습니까? S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빌리티. 다음 척추와 어깨뼈 사이 간격 보겠습니다. 척추와 어깨뼈 사이 간격은 어깨뼈 안쪽 모서리에서부터 흉추까지 간격을 의미하죠. 제가 간격을 미리 재봤는데요. 사이 간격이 왼쪽이 손가락 약 4마디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뉴트럴입니다. 오른쪽도 거의 4마디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뉴트럴입니다. 둘 다 뉴트럴 간격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음 측면에서 어깨뼈의 기울어짐. 오른쪽 어깨뼈는 23.2도가 나왔습니다. 어깨뼈 중립 각도는 30도죠. 30도보다 각도가 작을 때는 후방경사죠. 후방경사는 스테빌리티 패턴입니까? 모빌리티 패턴입니까? 스테빌리티 패턴. S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도 보시죠. 21.1도 나왔습니다. 역시 어깨뼈 후방 경사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오른쪽은 23.2도였는데 왼쪽은 21.1도가 나왔다. 어느 쪽이 후방 경사가 더 심합니까? 왼쪽 후방 경사가 더 심하죠. 그래서 왼쪽 어깨뼈 후방 경사 more 더 심하다. S를 2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빌리티 더 스테빌리티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어깨 관절 굽힘과 편 보시죠. 여기 156.2도 돼 있는 요거 보이시죠? 요 각도가 몇 도일 때 중립입니까? 150도. 150도보다 각도가 크면 어깨 관절 펴 체형이죠. 어깨 관절 펴은 스테빌리티 패턴이죠. S 적어 주십시오. 오른쪽 150.6도입니다. 뉴트럴 중립 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오른쪽은 체형 분석상에서는 중립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다음 어깨관절 벌림입니다. 왼쪽 101도가 나왔습니다. 어깨관절 벌림이네요. 90도가 중립이죠. 90도보다 더 클 때는 스테빌리티 패턴. 오른쪽 93.3도로 역시 벌림 체형입니다. 스테빌리티 패턴. 둘 다 벌림이라서 스테빌리티인데 왼쪽의 각도가 더 크죠. 그래서 more, 스테빌리티 2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견갑대에서 왼쪽 스테빌리티 패턴이 매우 많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하방 회전도 그렇고 어깨 높이도 그렇고 벌림도 그렇고 왼쪽이 스테빌리티 점수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깨 관절 회전 보시죠. 오른쪽 팔꿈치 주름의 중심이 정중앙이 아니라 중립 방향이 아니라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윗팔이 안쪽 돌림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른쪽 어깨는 옆에서 봤을 때 과하게 펴진 어깨였던 거 맞습니까? 다시 오른쪽 어깨는 죄송합니다. 오른쪽 어깨는 중립 어깨였던 거 맞습니까? 네, 중립 어깨다. 그러면서 팔이 안쪽을 보고 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S가 돼야 돼. S. 쏘리. 자, 스테빌리티. 내회전이죠. 어깨는 중립인데 팔이 안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어깨 관절 안쪽 돌림이죠. 오케이. 오른쪽 스테빌리티 점수가 하나 더 들어간다. 왼쪽은 어떻습니까? 팔꿈치 주름이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중립 방향이네요. 옆에서 봤을 때 어깨도 중립이었습니다. 그러면 왼쪽 어깨 관절은 회전이 없다. 중립이다. 뉴트럴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팔꿈치는 어때요? 왼쪽 167.8도입니다. 165도가 중립이죠. 165도보다 각도가 클 때는 펴이죠. 팔꿈치 펴 체형이네요. 스테빌리티 패턴이죠. 펴 될수록 스테빌리티. 자, 오른쪽 169.2도 나왔습니다. 역시 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도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펴이 과하죠. 그래서 팔꿈치 펴 more 더 과하다. 스테빌리티 2개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른쪽 팔꿈치가 많이 펴져 있는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꿈치 펴이 굉장히 과한 사람이구나. 스테빌리티. 잡뼈의 회전 보시죠. 왼쪽은 잡뼈 사이 간격이 약간 좁습니다. 중립보다 좀 좁아요. 오른쪽은 더 많이 좁아요. 그냥 보시기에도 오른쪽이 더 좁아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좁을수록 잡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잡뼈의 가쪽 돌림, 척골 외회전된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척골의 외회전, 좁을수록 스테빌리티죠. 오른쪽이 더 좁아서 스테빌리티 2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목입니다. 손목은 오른쪽 손바닥 쪽 굽힘, 왼쪽도 손바닥 쪽 굽힘. 둘 다 스테빌리티입니다. 자, 여기까지 상체였습니다. 상체 모두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기록하셨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분석도 하고 플러스 모빌리티 스테빌리티를 점수화시키는 거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왼쪽 어깨 관절 벌림이 매우 심하죠. 자, 이렇게 벌림이 심한 사람한테 어깨 관절 벌리는 운동을 시켜서는 된다, 안 된다? 아, 회원님, 어깨 관절 팔절이심 있으신 게 어깨 강화 운동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왼쪽 어깨가 밑으로 처지면서 어깨뼈 하방회전이 돼 있는데, 아, 회원님, 어깨 위쪽이 뻐근하시다고요? 어깨 위쪽에 있는 근육들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하체로 가시죠. 자, 하체. 허리뼈부터 보겠습니다. 허리뼈도 지금 커브가 다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허리뼈 3번 레벨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4번에서 왼쪽으로 와요. 5번은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요추가 5개밖에 없는데 그 5개 중에서 커브가 3개 이상 잡힌다는 것은 요추부에 다중 커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도 이 사람 굉장히 불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메인 커브를 확정하시려면 몸통 측방 굽힘을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겠죠. 우리 아까 목뼈 할 때 목뼈가 어느 쪽인지 모를 때 목뼈 측방 굽힘을 봤던 것처럼 허리가 어느 쪽인지 조금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몸통 측방 굽힘 FRT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자, 앞모습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죠? 비슷해 보이죠? 자, 앞모습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어깨 봉우리가 중심선을 통과하는지 이런 거 보시면 빨리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할 때도 통과했고 왼쪽도 통과했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할 때 통과가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할 때는 골반 측방 편의를 또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모습만 보아서는 잘 모르겠다. 자, 뒷모습을 봅시다. 뒤에서 봤더니 이렇게 요추의 라인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요추 분절에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거 보이십니까? 상부 요추부에서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은 그에 비해 훨씬 더 움직임이 잘 생기는 거 보이시죠? 물론 하부 요추부에서 5번 레벨에서 움직임은 약간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둘 중에 봤을 때는 왼쪽으로 넘어가는 4번 레벨의 움직임이 더 제한이 심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왼쪽 볼록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여기죠? 자, 왼쪽 볼록으로 선정했다면 볼록 한쪽이 모빌리티 패턴이다. 왼쪽에 모빌리티 M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골반 높이 보시죠. 골반은 높은 쪽, 낮은 쪽 중에 어느 쪽이 모빌리티입니까? 골반의 높이가 더 높은 쪽. 오른쪽이 1.5도 정도 높습니다. 오른쪽에 모빌리티 1.M 체크해 두시고요. 골반 전후방 경사, 왼쪽이 15도로 전방 경사입니다. 전방 경사는 모빌리티 패턴이죠. M 적어주시고 오른쪽도 17.8도로 전방 경사입니다. 그런데 왼쪽보다 더 각도가 심하죠. 골반 전방 경사 more 더 심하다. 모빌리티 패턴 2개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빌리티, 모빌리티. 양쪽 모두 골반 전방 경사라서 회원님, 양쪽 모두 골반 후방 경사 방향으로 운동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회원님은 양쪽에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심한 전방 경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은 오른쪽 골반부터 운동을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오른쪽 골반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운동은 좌우를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반 측방편이 오른쪽 앞쪽에서 보시면 오른쪽이 볼록한 것 같습니까? 왼쪽이 볼록한 것 같습니까? 이게 면적만 따지면 지금 체중심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슷한데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측방편이 정도는 잘 보시면 앞모습도 그렇고요. 뒷모습도 그렇고요. 오른쪽 측면으로 나가는 요 라인이 훨씬 도드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회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회원님들한테는요. 겨드랑이랑 비교를 해드리시면 회원님이 이해를 잘 하십니다. 자, 회원님 왼쪽 겨드랑이랑 왼쪽 골반 측면 요 라인 한번 봐주세요. 겨드랑이보다 다시 골반보다 겨드랑이가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겨드랑이보다 골반이 더 바깥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회원님은 골반이 오른쪽으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체는 약간 왼쪽으로 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골반 측방편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골반 측방편이 된 쪽이 모빌리티입니까? 스테빌리티입니까? 모빌리티죠.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골반 측방편이 오른쪽으로 보고 오른쪽에 모빌리티 체크해 주세요. 자, 엉덩관절 굽힘과 편. 어깨관절처럼 엉덩관절 60, 굽힘은 모빌리티입니다. 175.3도 굽힘.
오른쪽도 174.7도 모빌리티로 엉덩관절 굽힘. 둘 다 굽힘이죠. 양쪽의 각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엉덩관절 모음과 벌림. 오른쪽은 87.4도, 왼쪽은 90.1도. 오른쪽이 모음, 왼쪽이 중립. 모음이면 모빌리티 패턴이죠. 중립이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오른쪽만 M, 왼쪽은 중립의 N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엉덩관절의 회전 분석해 볼까요? 오른쪽 무릎 중심 보시죠. 무릎이 정중앙은 여기 선 끝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정중앙입니다. 이 무릎의 횡단면의 정중앙으로 이은 모습입니다. 정중앙보다 넙다리 무릎 중심이 바깥쪽을 보고 있다. 대퇴가 외회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퇴가 외회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오른쪽 골반이 왼쪽보다 더 전방 경사가 심했었죠. 전방 경사가 심한 것은 전방 회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골반이 전방 회전되면서 다리가 외회전되면은 엉덩관절 외회전으로 보셔야 되는 거 맞죠? 가쪽 돌립니다. 모빌리티 체크하시고요. 왼쪽은 어떻습니까? 무릎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대략 정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골반이 후방 경사,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비해 왼쪽이 더 후방 경사와 후방 회전돼 있죠. 그러면 왼쪽 엉덩관절은 안쪽 돌림의 스테빌리티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무릎 보겠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178.6도, 오른쪽 왼쪽 무릎입니다. 무릎이 180도보다 각도가 작네요. 약간 굽힘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 근데 무릎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무릎은 굽힘 체형인데요. 나중에 보시면 슬개골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더 고민해 볼 여지가 있겠죠. 다시 왼쪽 무릎 굽힘 체형, 오른쪽도 178.3도로 무릎 굽힘 체형입니다. 둘 다 모빌리티 한 개씩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릎의 높낮이가 나왔네요. 오른쪽 무릎이 중립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면은 스테빌리티 무릎입니까? 모빌리티 무릎입니까? 올라갈수록 스테빌리티 무릎이죠. 그래서 스테빌리티 S 적어주시고요. 왼쪽도 올라가 있는데요. 왼쪽은 오른쪽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간 무릎 more, 스테빌리티 두 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빌리티. 매우 특이하죠. 무릎은 굽힘인데 왜 무릎 슬개골이 위로 올라가 있을까요?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것도 설명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고민 속에 넣어두도록 합시다. 다음 정강뼈 안쪽 돌림. 정강뼈 중심이 내회전되어 있습니다. 내회전은 모빌리티죠. 왼쪽은 정강뼈 회전이 중립입니다. N 적어주시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발목의 발 등쪽 굽힘입니다. 86.8도 모빌리티. 오른쪽 84.3도 발 등쪽 굽힘 more 돼 있죠. 모빌리티 두 개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발목의 회전 보겠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발목의 안쪽 돌림 있죠. 왼쪽 안쪽으로 무너져 있는 발목 안쪽 돌림 될수록 스테빌리티. 오른쪽은 좀 긴가민가해요. 약간 무너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수직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일단은 중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럴 N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다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표기 다 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스코어를 합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스코어링을 하는 거예요. 모빌리티 스코어링. 자, 저랑 같이 지금 이렇게 NSM 적어 놓은 것을 모두 개수를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은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몇 개가 나오는지, 오른쪽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몇 개가 나오는지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정정 하나 할게요. 요거를 중립이 아니라 스테빌리티로 적었습니다. 자, 제가 미리 다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 다시. 자,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오른쪽은 모빌리티가 지금 있습니까? 자, 모빌리티 한번 찾아보세요. 뒷모습에서도 오른쪽 모빌리티 있나요? 앞모습에서 모빌리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M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상체에서 하나도 없죠? 자, 뒤에서 봤을 때도 M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상위 경추도 없고 견갑대도 없고 어깨 관절도 없고 팔꿈치도 없어요. 측면도 보세요. 측면에서도 견갑골 없고 어깨 관절 없고 팔꿈치도 없어요. 전부 없죠.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모빌리티 패턴이 지금 하나도 없다. 모빌리티 빵점이에요. 0점. 자, 대신에 스테빌리티는 몇 개 있는지 한번 또 세볼게요. 오른쪽 스테빌리티. 어깨 관절 내외전 스테빌리티죠. 한 개. 손목, 손바닥 쪽 굽힘 두 개. S라고 적힌 거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상위 경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지금 스테빌리티는 오른쪽이 11개 나온 게 보이시죠? 스테빌리티의 점수가 매우 많습니다.
왼쪽도 한번 점수를 계산해 보시죠. 왼쪽은 모빌리티가 몇 개 나왔습니까? 일단 앞모습에서는 모빌리티가 없어요. 뒷모습에서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상위 경추, 중하부 경추에 모빌리티 나온 거 보이시죠? M 적혀 있습니다. 왼쪽 측면 보시면 없죠. 오케이. 자, 지금 왼쪽도 스테빌리티가 매우 우세하신 분이세요. 유일한 모빌리티 부위는 어디입니까? 유일한 모빌리티 부위는 상위 경추, 중하부 경추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상체가 전체적으로 스테빌리티가 너무 강해요. 스테빌리티가. 자, 그러면서 유일한 모빌리티 부위인 중하부 경추, 상부 경추부는 혼자서만 이 움직임성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점수는 몇 점이냐면요. 왼쪽은 모빌리티 2점, 오른쪽은 스테빌리티 11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합산해요. 합산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모빌리티 점수에 왼쪽 스테빌리티 점수를 더하면 최종 토탈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11점이 모빌리티 스코어고요. 왼쪽은 왼쪽 모빌리티 점수 2점에 오른쪽 스테빌리티 점수 11점을 더해주면 최종 점수 13점이 나오는 거예요. 왼쪽은 13점이 모빌리티 점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점수가 더 높게 나온 쪽을 상체 모빌리티 사이드라고 선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오늘 체형 분석상 왼쪽 점수가 근소하게 왼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체 모빌리티로 정하고 그 중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유일한 불안정한 부위인 경추부를 안정화시켜 드리기, 모빌리티 패턴을 스테빌리티로 바꿔 드리기, 경추에 일단 우선적으로 솔루션을 적용을 하시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분은 경추만 모빌리티 이것을 바로 끝내고 끝내시면 어딘가에서 또 불편함을 다시 호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모빌리티 부위를 스테빌리티로 바꿔놓는 거잖아요. 스테빌리티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체는 그 어디에도 모빌리티가 없어지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과도한 스테빌리티 패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략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스테빌리티 패턴을 모빌리티로 바꿔줘야 된다. 상체는. 이해되시죠? 스테빌리티 패턴을 모빌리티로 바꿔주는 솔루션 그리고 생활 습관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안정화에 관한 상체를 안정성을 높여주는 운동을 일단은 중지시킨다. 이해되십니까? 상체의 안정성이 더해지는 평소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도 다 빼줘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전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하체도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하체는 그에 비해 좀 쉬워요. 하체는 오른쪽 보시면 골반 높이 올라간 거 그리고 앞모습에서 골반 측방편이 엉덩관절 몸 고관절 외회전 정강뼈 내회전 그리고 골반 전방 형사의 엉덩관절 굽힘에 무릎 굽힘 발목 발등 쪽 굽힘 뭐 이런 거 전부 다 세보니까 스코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오른쪽 모빌리티는 11점 오른쪽 스테빌리티는 1점 나왔어요. 자, 유일한 스테빌리티는 오른쪽에서 무릎 올라간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자, 다음 왼쪽은요. 모빌리티가 5개 나왔어요. 왼쪽 5개. 몇 개 없죠. 스테빌리티는 4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최종 합산을 해보니까 하체는 오른쪽이 15점, 왼쪽이 6점입니다. 오른쪽이 점수가 훨씬 높죠. 그래서 하체 모빌리티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하체에서는 지금 보시기에 비율이 어디가 더 높아 보입니까? 점수가 제일 큰 게 오른쪽 하체 모빌리티가 11점으로 지금 제일 큰 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요. 오른쪽 하체 모빌리티 사이드 쪽으로 공략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은. 오른쪽 하체 모빌리티 패턴 중에 불균형이 심한 부위를 찾아내 가지고 솔루션을 적용해 주기. 그러면 이게 계속 이 11점이 10점, 9점, 8점 이렇게 점수가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좌우가 비슷해지도록 빠르게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모빌리티 스테빌리티를 이해하는 것이 상위 1% 실력자들의 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이해하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엉뚱한 데서 3년을 고생할 것을 바리 퍼스트 솔루션 3주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바리 퍼스트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패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이제 뭘 하셔야 되나? 확신을 더하라. 자, 지금 우리 체형 분석까지 잘 따라오셨는데요. 요거만 보고 바로 솔루션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정보를 더 캐내셔야 돼요. 정보를. 이 체형 분석 사진상에서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냐면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세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뭐 해야 된다고요? 보완하셔야 돼요. 보완. 자, 자세 분석상에서는 어떤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죠? 일단은 총마찰 스티커 마킹상에 오류가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스티커 마킹상에. 자, 그다음
이분 지금 스티커 위치 보니까 레깅스 위에 붙어 있잖아요. 레깅스 위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옷 위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동안 옷이 미세하게 이렇게 좀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카메라 각도나 이런 것들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수평이랑 잘 조정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이 카메라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D로 보는 이런 사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늘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하셔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테스트, 보행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퍼스트에서는 뭘 한다? 체형 분석 플러스 펑셔널 ROM 테스트, FRT 분석을 더하죠. 그리고 오늘 보시는 평형 반응 테스트, 보행 분석,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 관절 가동 범위 테스트, 능동 관절 가동 범위 테스트,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거까지 또 합니다. 자,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해 봅시다. 먼저 평형 반응 테스트입니다. 눈 감고 제자리 걷기 테스트예요. 자,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눈에 보이시는지 딱 한 부위를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저기가 제일 눈에 밟힌다 하는 부위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잘 보세요. 아, 이거 보행이구나. 아, 보행. 다시 죄송합니다. 보행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보행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서 보행에서 가장 눈에 띄고 나는 저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싶다 하는 부위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행 보시죠. 자, 여기까지. 자, 보시기에 선생님들 가장 눈에 거슬리는 부위 하나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솔루션 부위가 됩니다. 자, 박종범 선생님 오른쪽 고관절, 박재희 선생님 오른쪽 골반 전방회전.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번 골라봐 주세요. 자, 맞추신 분께는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구 맞췄는데? 자, 김화랑 선생님 정답. 오른쪽 팔꿈치 펴. 맞아요. 오른쪽 팔꿈치 펴 그리고 어깨 관절 펴도 맞습니다. 예. 두 분 다 정답이세요. 김화랑 선생님이랑 서경 선생님이랑 두 분 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네. 아, 확실히 커피 쿠폰 드린다 그러니까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가네요. 예, 참 세속적인 분들이시군요. 자, 다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오른쪽 팔꿈치랑 어깨 관절 잘 보세요. 저는 이분을 보자마자 양팔의 흔들림 차이부터 바로 눈에 들어왔어요. 보시면 왼쪽 어깨 관절은 굽힘이 되는데 오른쪽 어깨 관절은 굽힘이 안 돼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 관절은 편 쪽으로 활동만 합니다. 앞팔이 앞쪽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팔꿈치 잘 보시면 되는데요. 팔꿈치가 펴이 두 번씩 생겨요. 특히 방향 전환할 때 잘 보세요. 방향 전환할 때 지금 잘 보세요. 딱 돌 때 여기 보이시죠? 팔꿈치가 쭉 펴진 상태에서 방향 전환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조기 펴 생기는 거 보이십니까? 팔꿈치를 펴하고 한 번 더 펴입니다. 지금도 보이시죠?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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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방향 전환하실 때 팔꿈치 펴이 굉장히 과합니다. 어깨 관절 펴도 과하고 팔꿈치 펴도 매우 과합니다. 오른쪽 팔꿈치랑 어깨 관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팔꿈치가 보시면 이 사람은 팔꿈치로 접근하시면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행 매우 좋은 보행이에요. 팔꿈치 펴이랑 이런 사람들 골라내기에. 자, 보셨죠? 자, 그다음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평형 반응 테스트. 여기서도 제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른쪽 팔꿈치 보세요. 자, 눈 감고 지금 제자리 걷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거 한번 보세요. 일단 오른쪽 엉덩관절 굽힘도 좀 많아요. 오른쪽 서해부 주름 진하게 잡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팔 흔들기 시작하죠. 이때 보세요. 팔꿈치가 오른쪽이 펴이 이 계속 생깁니다. 보이시죠? 펴이 마치 백리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백리처럼. 보이시죠? 백리처럼 팔꿈치 펴이 매우 과합니다. 왼쪽도 팔꿈치가 펴되어 있긴 한데 오른쪽 팔꿈치 펴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백엘보 되는 거 보이시죠?
백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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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엘보. 폄이 매우 과하다. 팔꿈치 폄 정말 많이 하는구나. 보이십니까? 오케이. 보셨죠? 오른쪽 팔꿈치 펴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제가 이분의 인스타그램 저기를 한번 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특징적인 자세들을 조금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분이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과거에 피트니스 대회 출전하셨던 그 사진 있죠. 피트니스 모델 대회 있잖아요. 거기 나가셨던 그 모습을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자, 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딱 요 사진이에요. 자, 이분은 오늘 재구혜님의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재구혜님이랑 포즈를 똑같이 해서 재구성한 사진입니다. 자, 요 사진에서 오른쪽 팔 봐주세요. 오른쪽 팔.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윗팔이 가쪽 돌림 되는데 팔꿈치 주름 바깥쪽을 보는데 아래팔 안쪽 돌림하고 손바닥 쪽 굽힘하면서 손가락 길게 뻗고 있는 거 보이시죠? 딱 요 포즈가 진짜 많아요, 이분한테. 자, 여기도 보세요. 팔꿈치 이게 포징이라 그러죠. 이런 포징 같은 거 하실 때 요 팔꿈치 이 동작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래팔을 안쪽 돌림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노뼈 내회전이죠. 자, 요골 내회전 될수록 첫 골이 어떻게 됩니까? 노뼈 안쪽 돌림은 좌뼈의 가쪽 돌림이죠. 요골 내회전, 척골 외회전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요렇게 노뼈 안쪽 돌림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되겠죠? 지금 정보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우리 체형 분석 했을 때도 측면에서 봤을 때 팔꿈치 펴이 스테빌리티 2개가 들어갈 만큼 매우 과하다. 체크했었고, 그 다음 뒤에서 봤을 때 여기 팔꿈치 뒤 사이 간격이 매우 좁은 좌뼈 가쪽 돌림이 아주 심하다. 이것도 확인했었고, 거기다가 보행 분석할 때도 오른쪽 팔꿈치 펴 진짜 심했고, 평형 반응할 때도 팔꿈치 펴 진짜 심하고, 일상생활 자세 속에서도 요 팔꿈치 펴 패턴을 만드는 이런 동작들이 매우 많이 나타났고, 이해되시죠? 요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서 이제 뭐 해야 된다? 자신감 있게 솔루션 적용할 부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선택하라.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솔루션 적용 부위를 선택해보자. 자, 망설이면 잡아먹힌다. 자신을 믿어라. 책임도 내가 진다. 삼진왕이 곧 뭐라고요? 홈런왕이다. 이거를 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가 틀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망설임 때문에 솔루션을 시도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혹시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자, 타석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홈런도 칠 수 있는 거고요. 타석에 많이 들어서면 삼진도 많이 당해요. 하지만 홈런 칠 기회도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선택하세요. 자, 이분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제가 아까 바퍼인의 성장에 보여드리려다가 요 파트에서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이 인스타그램 아이디 JJTiny 쓰시는 분, 비가 와서 그런가 조금 아픈 느낌은 있는데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회원님과 주고받으신 카톡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태그해 주셨는데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근육들 확인하고 1차 적용 실패했다고 이렇게 하시죠. 어찌나 죄송하든지. 그런데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2차 책을 다시 펼쳐놓고 필기한 거 다시 보면서 무슨 근육이 문제인가 생각을 계속했더니 탁 하고 스쳐 지나갔답니다. 오늘은 좋아지셨대요 하고 회원님의 피드백을 받으셨나 봐요. 너무 뿌듯하더라. 눈물 광광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일단은 고르세요. 선생님 자신을 믿고. 그리고 실행해 보셔야 돼요. 실행을 해봐야 그 사람이 잘 된 건지 내가 판단을 잘한 건지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레슨을 얻으세요. 회원님으로부터. 만약에 실패한다면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실행하세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자만이 실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분의 솔루션 부위 상체 모빌리티 사이드는 체형 분석 결과 상체 모빌리티는 어느 쪽이라고요? 왼쪽입니다. 점수가 미세하게 높았지만 왼쪽으로 나왔습니다. 보행 분석 결과상에서도 왼쪽 모빌리티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스테빌리티가 높으셨어요. 모든 분석 종합한 결과 상체 모빌리티 사이드는 어느 쪽으로 선정한다고요? 왼쪽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왼쪽이라고 기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솔루션 적용 부위 우선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왼쪽 상위병 경추 기울어짐.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한 번 더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공동 1순위로 중간 아래 목뼈 왼쪽 4번 볼록도 함께 들어가 주세요. 되겠죠? 자, 회차도 제가 예상 회차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상위 경추랑 중하부 경추의 솔루션을 1회차, 2회차 한 두 번 정도 적용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지금 정도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좀 빠르면 2회차 내지 3회차부터 바로 오른쪽 팔꿈치 펴과 좌뼈 가쪽 돌림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좋아집니다. 3순위로 오른쪽 손목, 손바닥쪽 굽힘 들어가십시오. 요거는 한 2주차쯤에 횟수로 친다면 한 4회차, 5회차쯤부터 오른쪽 손목 쪽으로 함께 접근해 주시면 효과가 빨라지실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하체 솔루션 적용 부위. 하체 모빌리티 사이드 정리합니다. 체형 분석 결과 하체 모빌리티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점수가 많이 높았어요. 보행 분석 결과도 하체 모빌리티 오른쪽입니다.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하체 모빌리티는 오른쪽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선순위 아까 얘기했죠? 오른쪽 모빌리티 쪽으로 먼저 공략하자. 오른쪽 골반 측방 편의와 엉덩관절 모음을 1순위로 적용을 합니다. 2순위는요. 왼쪽 발목 안쪽 돌림과 발바닥 쪽 굽힘을 합니다. 요게 2번이 왼쪽 스테빌리티 사이드잖아요. 그런데 2번을 선정한 이유는 보행 분석을 보시면 이분이 체형 분석은 하체는요. 체형 분석은 쉬웠는데 보행 분석이 이분이 매우 혼란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보행 분석에서 약간 까먹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 분석 모든 결과를 종합했을 때 가장 확신이 드는 부위는 이분은 왼쪽 발목 안쪽 돌림, 발바닥 쪽 굽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위를 정했으면 그 부위에 어떤 근육을 메인 타겟 근육으로 정할지를 또 근육 분석을 한번 들어갑니다. 바디 퍼스트 매스매틱 근육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모델로 풀어내는 근육 불균형 해석 공식. 자, 오늘의 솔루션 메인 근육은 요 근육입니다. 무슨 근육? 위팔 세갈래근 긴 섬유, 상완 삼두근 장두입니다. 자, 위팔 세갈래근 긴 섬유의 부착 부위가 어딥니까? 어깨뼈의 어디에 붙는다고요? 관절 아래 오목 결절에 붙습니다. 자, 이 부착 부위는 체형 전문가에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슈퍼 마스터 코스 시험에서 구두 테스트 하는 거 아시죠? 구두 테스트. 자, 이보금 선생님, 위팔 세갈래근 긴 섬유 부착 부위 말해 보세요.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탁 누르면 탁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좌뼈는 어디에 붙는다고요? 좌뼈의 팔꿈치 머리 돌기에 붙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부착 부위 잘 적어 놓고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요 위팔 세갈래근 긴 섬유를 근육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매스매틱 근육 분석. 자, 요 사진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적으시면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분석하면 됩니다. 먼저 오른쪽 팔꿈치가 펴 체형이었던 거 맞습니까? 169.2도로 펴이 매우 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펴되면 위팔 세갈래근 긴 섬유는 1 플러스 되는 거 맞죠? 1 플러스 적으십시오. 팔꿈치 펴 1 플러스. 적으셨나요?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지금 우리가 쉽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1 플러스 이렇게 적지만 이분은 사실 이 1 플러스 정도가 아니라 그냥 2 플러스 줘도 될 만큼 팔꿈치 펴이 과한 사람입니다. 예. 오케이. 자, 다음 어깨 관절도 펴 체형이죠. 이분은 이 체형 분석 상에서는 150.6도로 중립 각도가 비록 나오긴 했지만 보행 분석이랑 그리고 평형 반응 테스트, 다른 테스트들 속에서 봤을 때 어깨 관절 펴 패턴이 더 우세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펴의 1 플러스를 더 줘도 될 만한 수준입니다. 펴이라고 보고 1 플러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형 분석 각도는 중립이 나왔지만 다른 테스트들에 비교했을 때 펴음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뼈의 회전 보셔야 되죠. 좌뼈 가쪽 돌림이 매우 심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았던 사람인 거 기억하시죠? 너무 좁았기 때문에 가쪽 돌림 1 플러스 이상 줘도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그냥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요렇게만 봐도 지금 오른쪽 위팔 세갈래근 긴 섬유가 최종 스코어가 몇 점이 나왔습니까? 3 플러스가 나왔죠.
3 플러스가 나올 만큼 매우 짧아진 위팔세갈래근 긴 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요 근육 스트레칭 해주면 효과를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계속 머리를 써가면서 1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위팔세갈래근 긴 섬유네. 이렇게 딱 근육이 들어올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우리가 연습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근육까지 골랐다. 그러면 오차 없는 솔루션을 적용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근육 분석까지 잘 했는데 솔루션 적용상에서 미스가 난다. 그러면 또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충 하면 안 된다. 여기 보이시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순간이 뭐 한 순간이라고요? 가장 위험하다. 대충 하지 말라. 오차 없이 완벽한 솔루션을 지도하셔라. 완벽하게 솔루션을 지도하시려면 뭘 해야 된다? 연습, 연습, 연습.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자, 위팔 세갈래근 긴 섬유 스트레치 릴리즈 하는 방법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뭉친 포인트 어딥니까? 자, 이미 영상 강좌 보셨던 분들 혹은 아직 보기 전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이 부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면서 위팔 세갈래근의 긴 섬유 뭉친 포인트 그리고 위팔 세갈래근 긴 섬유 스트레치 릴리즈 하는 방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위팔 세갈래근 긴 섬유 스트레치 릴리즈. 위팔 세갈래근의 긴 섬유는 팔꿈치 펴 체형이면서 동시에 어깨 관절 펴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 스트레칭 하셔야 되겠죠. 뭉친 포인트는 위팔뼈의 뒤쪽에서 찾으십시오. 절반 나눈 안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위팔뼈 뒤의 중앙부에서 안쪽 부위입니다. 2등분한 2분의 1 지점에서 안쪽 부위를 손으로 잡으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문질러 보시면 여기 통 튕기는 위팔세갈래근 긴 섬유 보이시죠? 자, 이 부위를 찾으셨다면 회원님께 여기 단단한 근육 덩어리 하나 느껴지십니까? 이 부위를 이 뉴트럴 볼로 꾹 눌러서 스트레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시고 뭉친 포인트 잊지 않도록 스티커 마킹 하나 해두시고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위팔세갈래근 긴 섬유도 위팔세갈래근 안쪽 섬유와 같은 방법입니다. 뭉친 포인트의 위치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팔세갈래근 긴 섬유 뭉친 포인트 아래에 뉴트럴 볼 넣으시고요. 팔꿈치는 구부리시는 게 좋겠죠. 먼저 꾹 눌러서 압박하시면서 뭉친 포인트부터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확인되셨다면 그 부위를 꾹 누르시면서 압박하여 스트레치 릴리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어깨관절 펴이 섞여 있으시다면 어깨관절 굽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다가 뉴트럴 헬퍼 바디 하나 더 받쳐주시는 거 좋겠죠? 자, 이렇게 받쳐서 높이를 높여주신 다음에 팔꿈치 구부리시고 거기서 위팔뼈 누르시고 위팔뼈 잡고 후방으로 압박하시면서 스트레치 릴리즈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제가 오늘 의시소지를 위해서 특별히 영상 강좌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입문자 영상 강좌에도 없는 거예요. 솔루션 효과를 2배 높여주는 체형 맞춤 커스터마이징. 오늘 제구혜님의 체형에 꼭 맞춰서 지도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9회 의시소지를 위해 특별 제작한 영상 강좌 보실래요? 네, 보실 분들은 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보라트. 네, 감사합니다. 자, 미리 영상 강좌를 오늘 또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제9회님의 위팔세갈래근 긴 섬유 스트레칭 자세 보여드리겠습니다. 홈롤러를 이용해서 벽 사이에 위팔세갈래근 긴 섬유 뭉친 포인트를 끼우고 지그시 압박하면서 스트레칭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이런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하고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9회님의 체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팔꿈치가 굽힘 체형인가요? 펴 체형인가요? 팔꿈치 펴 체형이기 때문에 위팔세갈래근 긴 섬유 1 플러스 짧아졌었죠. 어깨관절은요? 굽힘인가요? 펴인가요? 어깨관절 펴 약간 있으셨죠. 그래서 위팔세갈래근 긴 섬유가 1 플러스 더 짧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팔세갈래근 긴 섬유가 짧아진 그 반대 자세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팔꿈치를 구부릴까요? 펼까요? 굽혀주십니다. 어깨관절을 펴할까요? 굽힐까요? 굽힘하십니다. 더해보면 팔꿈치 굽힘에 어깨관절 굽힘으로 위팔세갈래근 뭉친 포인트에 홈롤러 대고 꾹 눌러서 스트레치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커스터마이징, 잡뼈의 회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잡뼈가 가쪽 돌림인가요? 안쪽 돌림인가요? 잡뼈 팔꿈치 머리와 위팔뼈의 안쪽 위 관절윤기 사이 간격이 중립보다 더 좁다. 중립보다 더 좁을 때는 잡뼈의 가쪽 돌림, 외회전이다. 잡뼈의 가쪽 돌림일 때는 노뼈는 어떻게 된다? 노뼈
내회전, 요골 내회전, 척골 외회전된 패턴이죠. 그것을 반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좌뼈를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노뼈의 회전을 이용합니다. 손을 아래팔을 요렇게 돌리셔야 되겠죠. 노뼈를 가쪽 돌림, 손바닥이 위쪽 천장 쪽을 향할 수 있도록 외회전 만드세요.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팔꿈치 굽힘, 어깨 관절 굽힘, 그리고 노뼈의 가쪽 돌림, 좌뼈의 안쪽 돌림을 만들어서 위팔 세갈래근 긴 섬유의 뭉친 포인트 정확하게 타겟으로 잡으시고 폼롤러를 이용해서 꾹 눌러주십니다. 폼롤러도 좋고 볼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자, 거기서 체중을 앞쪽으로 지그시 실어주시면서 압박하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효과를 배가시켜줄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어깨 올릴까요? 내릴까요? 이분은 흉곽이 내려가기도 했지만 어깨가 약간 내려간 모양에 가까우신 거죠. 그래서 어깨를 끌어내리지 말고 어깨를 약간은 올려주는 자세 커스터마이징 괜찮을까요? 그렇죠. 허리는 어떻습니까? 골반 전방경사와 허리뼈 앞부분 굉장히 심하신 분이셨죠. 골반 전방경사 허리뼈 앞부분이 체중을 앞쪽으로 실는 동안 생기지 않도록 전방 하복부 잘 잡아주셔야 되겠죠. 둔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뼈 중립 유지하시면서 앞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체중을 실어서 꾹 스트레칭한다. 한 가지 더. 어깨를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이분의 등뼈의 측만 보셨습니까? 뒤에서 봤을 때 등뼈가 오른쪽으로 볼록한 측만, 흉추 7번, 8번 근처에서 오른쪽으로 볼록한 측만이 있으셨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깨를 위로 올리는 이 과정에서 오른팔을 위로 올릴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등뼈를 이렇게 측만을 만들어서 하실 가능성도 있겠죠. 자, 회원님 등뼈 유지하십시오. 척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과 어깨만 살짝 올라갑니다. 어깨만 올라갈게요. 만약에 어깨 올리시기 힘들다면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자, 커스터마이징 자세까지 이해되셨죠? 실제로 요 자세로 적용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뭘 해야 된다? 검증하라. 솔루션까지 다 적용하셨다면 두근두근한데 회원님께 자, 회원님 아까 처음 할 때 불편하셨던 거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쪽으로 오셔서 제자리 걸음 3번 하시고 목표 측방 굽힘 오른쪽으로 할 때 왼쪽이 땡긴다. 비슷해요. 좋아지신 것 같고 네네네. 예, 왼쪽으로 회전할 때 왼쪽이 불편한 느낌. 좋아요. 불편한 거 없는데요? 자, 그리고 만세 1, 2, 3, 4, 5, 6, 7, 8.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네네, 좋아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수. 네. 네. 아유, 다행이네요. 오늘 이 분석하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신기하다. 네, 이렇게 좋아진 모습까지 다 확인을 했다. 자, 그리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힘차게 회원님과 하이파이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파이브. 자, 다 같이 하이파이브.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또 재밌는 내용 들어갈게요. 그냥 계속 쭉 해도 되겠죠?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계속 합시다. 쉬지 말고. 자, 흉곽 출구 증후군입니다. 이 회원님께 앞으로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SMC 그 10기 수업 중에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녹화 영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배울 얻어갈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 더 그 코멘트를 드리자면, 크롤링 열심히 하시는 것도 척추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 필라테스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실 때 흉곽이 밑으로 끌어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동작들이 광배근도 짧아지게 만들고 척추 길이근도 짧아지게 만들고 흉곽의 높이를 밑으로 다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횡격막 자체가 스트레치 되는 포지션이 됩니다. 횡격막이 스트레치 되면은 코어 링크 형성이 매우 저하된다고 보시면 돼요. 흉곽을 위로 올려주는 상태, 흉곽의 위치가 약간 높아지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깨를 긴장해서 올리라는 건 아니고요. 흉곽 때문에 어깨가 계속 처져 있는 상태에서 복귀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 부분 좀 더 주의하시면서 그리고 골반 밑근, 골반 기저근 운동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코멘트 드릴 때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크롤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NAC, CSB 하셔야 되는데 CSB도 그렇고 모든 일상생활이나 다른 운동들 하실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흉곽에 내려가는 거. 흉곽을 다운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여기 바디 퍼스트 온 2.0 469강부터 471강 바퍼 인생운동 2번 두덩뼈 결합 사이 간격과 골반 밑근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복습하시면 오늘 이 제구혜님처럼 두덩뼈 사이 간격이 멀어지신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골반 밑근을 정확하게 운동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팔저림 요거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을 위로 만세했을 때 팔저림 있습니다 하시는 회원님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요거죠. 뭐죠? 흉곽 칠구 증후군이죠. Thoracic Outlet Syndrome이죠. 줄여서 TO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나 혈관, 자, 주로 쇄골하 신경총, 쇄골하 정맥, 쇄골하 동맥, 이 흉곽 출구 부위에서 압박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흉곽 출구 증후군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가 오늘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보시면 요런 겁니다. 여기 괄호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흉곽의 출구가 요 전체를 흉곽의 출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냐면 이 상완신경총이 여기 보이는 요게 상완신경총입니다. brachial plexus 여기 괄호되어 있죠. 여기다가 상완신경총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쇄골 밑에 빗장배 보이시죠? 빗장배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 요 빨간색 혈관 보이시죠? 빨간색 혈관 요게 쇄골하 동맥이에요. 쇄골하 동맥, 빗장 밑 동맥입니다. 그리고 이 동맥 바로 옆에 같이 지나가는 애가 쇄골하 신경총이 됩니다. 쇄골하 신경총. 자, 이 것들이 앞, 중간, 목갈비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빗장뼈 바로 아래쪽, 첫 번째 갈비뼈 위쪽을 통과해요. 1번 늑골이랑 쇄골 그 사이를 통과해 나가요. 자, 다음 쇄골하 정맥은 여기 있습니다. 이 동맥 바로 밑에 있는 얘가 쇄골하 정맥이에요. 위치는 쇄골하 동맥이랑 거의 비슷한 곳으로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애들을 말하는 건데요. 얘들이 이제 압박이 되어서 생기는 그 저림 증상을 흉곽 출구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흉곽 출구 증후군의 전형적인 일반적인 증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신경성. 우리 회원님들은 대부분이 이 신경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의 거의 95% 정도가 신경성에 해당되고요. 그 증상은 팔저림을 호소하시죠. 오늘 제 구회님처럼 그리고 손가락의 감각 저하라든지 뭐 힘이 약해진다든지 근육의 위축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경성 증상에 해당됩니다. 정맥성도 있어요. 팔이 붓기가 생기거나 청색증 혹은 팔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동맥성도 있습니다. 팔이 창백해진다, 맥박이 약해진다, 손이 차가워진다. 이런 증상들이 이 동맥성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흉곽 출구 증후군의 해부학적인 원인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바디 퍼스트를 떠나서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회원님들도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거든요. 병원 가도 이런 얘기 물리치료사로부터 전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팔저림 해가지고 흉곽 출구 증후군 그럴 때는 이 세 가지 원인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일반인 분들도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정보니까 알아두자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목갈비근 삼각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목갈비근의 triangular space거든요.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2번은 늑쇄 공간입니다. 늑쇄 공간. 늑쇄 공간은 뭘까요? 늑골과 쇄골. 쇄골이랑 1번 늑골이랑 그 사이 공간이 좁아졌을 때 나타나는 또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늑쇄 공간. 그리고 3번은 작은 가슴근, 소흉근, 서브 팩토럴 스페이스라고 하죠. 작은 가슴근 밑 공간이 좁아졌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세 가지 다 빈칸 채워 넣으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하나씩 또 보죠. 첫 번째, 협소해진 목갈비근 삼각 공간입니다. 여기 가로에 적어주세요. 협소해진 목갈비근 삼각 공간. 이걸 두고 사각근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흉곽 출구 증후군, 사각근 증후군. 이게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사각근을 주로 메인으로 보느냐, 흉곽의 전체적인 출구를 보느냐, 약간의 뭐
그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 목갈비근의 삼각 공간이 어딘지부터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 적어주세요. 먼저 앞쪽에 보이는 요 근육이 무슨 근육이라고요? 앞목갈비근, 전사각근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빗장표 보이시죠? 요쪽이 앞쪽이고요. 이 극돌기 쪽이 뒤쪽입니다. 앞쪽에 이렇게 내려오는 요 근육이 앞목갈비근, 전사각근. 자, 뒤쪽에 있는 애는 뭘까요? 중사각근. 이 흉곽 출구 증후군에서 목갈비근들은 앞목갈비근, 중간목갈비근의 문제다. 뒷목갈비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전사각근, 중사각근 때문에 이 상완신경총을 누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근육 적어 놓으시고 다음 여기 밑에는 빗장뼈, 쇄골이 있고 그리고 1번 갈비뼈도 보입니다. 얘들도 이름 적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빠져나오는 애들이 상완신경총 그리고 쇄골하 동맥 이렇게 됩니다. 전부 빈칸 채워 넣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목갈비근 삼각 공간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앞목갈비근이랑 그리고 중간 목갈비근 사이에 요 상완신경총 쇄골하 동맥이 빠져나오는 여기 살짝 세모 모양의 공간이 있거든요. 요 공간을 triangular sp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갈비근 삼각 공간 이렇게 불러요. 자, 요거는 꼭 외워 놓으시기 바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triangular space 되겠죠? 여기도 색칠도 이렇게 하나 살짝 해두시면 좋아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암호갈비근, 중간목갈비근이 긴장하고 뭉쳐가지고 여기 나오는 상완신경총 쇄골하 동맥을 누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신경이 압박되면서 팔저림 증상 생길 수 있겠죠. 신경적인 문제로 힘 빠지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고 근 위축도 생길 수 있겠다는 것도 이해되시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그 팔저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시면 앞목갈비근, 중간목갈비근들을 풀어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풀어드리면. 자, 뭉치고 타이트하면 이런 삼각 공간이 더 좁아질까요? 더 충분해질까요? 목갈비근들이 뭉치고 타이트하면 삼각 공간이 더 좁아지겠죠? 그렇죠. 좁아지기 때문에 짧고 긴장되고 뭉친 목갈비근들을 스트레치, 릴리즈 해드리는 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삼각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 꼭 뭉치고 타이트해져야 될까요? 자, 타이트해지는데 이 근육이 더 팽팽하게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팽팽하게 늘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 옷 같은 것도 보세요. 여기가 요렇게 가까이 있을 때보다 옆으로 쫙 잡아당기면 여기가 쫙 늘어나잖아요. 쫙 팽팽해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각근들이 쫙 늘어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쫙 늘어나지면 그 늘어나진 팽팽함 때문에 요 삼각 공간이 더 좁아질까요? 충분해질까요? 더 좁아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즉 뭐냐면 이 삼각 공간은요. 사각근이 뭉치고 짧아져도 좁아질 수 있고 늘어나도 좁아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상 맞춤형으로 접근하면은 오류가 난다는 것입니다. 팔저림 있을 때는 사각근 풀어준다라는 증상 맞춤형으로 외우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낮은 레벨,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바디 퍼스트 모르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런 강의들 많이 하잖아요. 다른 데서. 이해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면 목갈비근 풀어줘야 한다? 아니다. 그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 자, 보시면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중에 어,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쪽이 더 정상적이어 보입니까? 보시기에 목 길이를 한번 봐주세요. 목 길이. 지금 목 길이를 제가 다르게 살짝 편집을 해놓은 거거든요. 어떤 왼쪽이 더 정상적이어 보입니까? 오른쪽이 더 정상적이어 보입니까? 이 제구회님의 정상 말고요. 평균적인 목 길이로 비교해 봤을 때 어디 왼쪽이 평균적인 것 같습니까? 오른쪽이 평균적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체형 사진 많이 보신 분들은 왼쪽이 훨씬 평균적인 목 길이에 가깝고 오른쪽은 더 긴 목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요 선을 한번 그어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여기 흉곽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구혜님은 왼쪽 요 사진은 제가 편집을 해 놓은 거예요. 목을 경추 한 분절만큼 이렇게 잘라 놓은 거거든요. 짧게. 이 오른쪽 사진은 실제 제구혜님의 비율 그대로예요. 자, 뭐냐면
이 오른쪽 실제 사진에서는 흉곽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목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것처럼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선으로 그어보면 완전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턱 끝에 선을 양쪽을 똑같이 선을 그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빗장뼈가 시작되는 요 라인의 왼쪽 그리고 빗장뼈가 시작되는 요 라인의 오른쪽 사진 두 개 그어보니까 이해되십니까? 흉곽이 오른쪽 요 사진이 흉곽이 밑으로 다운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흉곽이 밑으로 다운되게 되면 목 길이가 더 길어진 것처럼 보이겠죠. 더 길어진 것처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목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요 근육 뭐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 있었던 사각근이죠. 목갈비근. 자, 정상적인 목 길이 그리고 정상적인 흉곽의 위치를 가지신 분은 목갈비근의 길이 또한 정상적이겠죠. 목갈비근은 목뼈 측면 가로돌기에서부터 갈비뼈 1번까지 붙잖아요. 갈비뼈 1번은 흉곽의 구성 요소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중립 위치에 있는 흉곽과 있을 때는 이 목갈비근이 물론 뭐 볼록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흉곽의 높낮이만 따졌을 때는 정상적인 길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실제 제구회님 모습처럼 흉곽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 딱 그냥 봐도 정상적인 상태보다 목갈비근의 길이가 더 늘어나겠습니까? 정상적이겠습니까? 흉곽이 밑으로 끌려 내려오면서 더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즉 무슨 말이냐? 흉곽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게 되면 목갈비근이 팽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목에서부터 흉곽을 위쪽으로 매달아 놓느라 팽팽해진 상태에서 매우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갈비근의 삼각 공간도 더 좁아지겠죠? 좁아진 공간 때문에 상완신경총을 팔 들었을 때 누르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겠죠? 자, 근데 여기 이런 사람을 환자분 병원에서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분 혹은 뭐 회원님은 흉곽 출구 증후군입니다. 사각근을 풀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각근을 풀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의 흉곽이 어떻게 될까요? 흉곽이 더 밑으로 끌려 내려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필라테스 운동하러 갔다고 칩시다. 자, 회원님 코어가 중요합니다. 코어를 위해서 필라테스 운동 합시다. 어깨를 밑으로 쭉 끌어내리세요. 목을 길게 하늘 위쪽으로 길어지는 느낌. 어깨 쭉 끌어내리시고요. 자, 복부 힘 주시고요. 맞나요? 자, 어깨를 끌어내리시고요 하는 동안 흉곽 더 내려가. 거기다가 복부 힘 주세요 하면서 복근이 흉곽을 더 끌어내려. 맞나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폭 풀어주는 순간 뭐 한다고요? 폭삭 망해수다. 이렇게 된다. 자, 폭삭 망해수다를 예전에 제가 해본 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 체형을 모르고 물리치료사로 일할 때는 이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환자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경험으로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 제 말은 신뢰하셔도 좋다. 자, 이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어젠가 김유정 OCM님이 우리 그 바디퍼스트 공식 센터에 이 회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이 좀 약간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회원님께 유정 마스터님한테 그 회원님 들어가서 이렇게 운동부터 조금 지도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운동 쭉 진행하면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메시지로. 그랬더니 현재 목 어깨가 가장 불편하시고 FRT 상지 컴플렉스 모션 테스트에서 오른팔 뭐 이렇게 할 때 70점 느껴지고 불편함이 있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여기 보이시죠? 흉곽 올리기 호흡하시고 어깨 불편감은 70점에서 2, 30점까지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 회원님도 필라테스 강사님이세요. 이 회원님도. 그리고 이 회원님은 여기 오늘 봤던 제구애님보다 목 길이가 더 길어요. 그리고 어깨도 더 처져 있어요. 견갑골 하방회전이 10도가 넘어가요. 이렇게. 상당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목이 뻐근하고 팔도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한 30분 정도 운동시켰는데 그중에 뭐 했다고요? 처진 흉곽을 위로 올리기를 한 거죠. 그것만 했는데 불편함이 바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덮어놓고 어깨 끌어내리세요 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 자, 요 내용은 바디퍼스트 온 2.0 456강 체형 분석하기 전에 숨도 쉬지 마세요.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67강 어깨를 길게 끌어내리지 마세요. 여기에도 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동을 지도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의시소식 끝나고 나면 내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런 부분에서
구름 위로 올라갈 것인지 구름 아래로 사라질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바퍼인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구름 위로 올라가줘야 되겠죠. 구름 위로 올라가려면 일반적으로 흉곽, 출구, 증후군이니 뭐 이런 그냥 일반인들이 알고 있을 법한 유튜브에 널려 있을 법한 혹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올 법한 그 정도 정보로 레슨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뭘 열심히 해야 된다? 남다른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 남다른 실력을 갖추려면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시소지 열심히 들어오시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협소해진 작은 가슴근 아래 공간. 여기 자 이것도 한번 메모해 봅시다. 상완신경총 있고 소흉근 있고 그리고 소흉근 바로 밑에 여기 보시면은 오해돌기, 부리돌기랑 그 사이에 공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가 서브코스탈 스페이스라는 곳입니다. 서브코스탈 스페이스. 작은 가슴근 소흉근 밑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가슴근 공간 적으셨죠? 자, 요거는 뭐다? 흉곽 출구근, 출구 증후군이라면 작은 가슴근을 풀어줘야 한다. 정답은 풀어줘야 된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답은 뭐다? 체형에 맞게 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짜잔, 홈워크, 숙제다. 숙제다. 자, 선생님들께 보내드린 그 교재 보시면서 이분의 오른쪽 작은 가슴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분의 오른쪽 작은 가슴근을 스트레치 릴리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결정해 주는 거 오늘 숙제. 되겠죠? 숙제를 해줘도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해보면 회원님들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가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2시간 동안 진짜 쉬지도 않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앉아서 나가지도 않고 잘 듣고 계시네. 멋진 분들. 자, 오늘 의시소지 마무리입니다. 의미 없으면 시작할 수 없고 소명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의시소지 이 뜻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의시소지는요. 의미 없으면 할 때 의, 시작할 수, 시, 소명 없이 소, 지속할 수, 지입니다. 의시소지.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소명이 있어야 이 공부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명을 찾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먼저 리마인드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의시소지 강의를 듣고 끝냈다. 그러면 2주 후에 몇 %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요? 듣고 끝난 것은 10%밖에 안 남아요. 10%. 그러면 2주, 한 3주 뒤에 오늘 했던 강의를 제가 또 하면 또 새로운 내용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능동적으로 공부하면 몇 % 기억에 남는다고요? 70% 이상 기억에 남아서 더 똑똑해집니다. 우리는 뇌를 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만들어 봅시다. 9회 의시소지를 통해서 느낀 것, 배운 것들을 홈워크로 정리해 보세요. 리마인드 미션 완료하신 모든 분께 제9회 의시소지 영상 강좌를 복습할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숙제 완료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영상 강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 영상 강좌 이 뭐야 날짜가 잘못됐구나. 29일까지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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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디에 숙제 리마인드 하시면 되냐면 바리퍼스트 카페의 특강 여기 보이시죠? 강의 후기 과제 폴더에 특강 폴더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뭐 잘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면서 느꼈던 거 메모했던 거 그리고 아까 뭐 소흉근 이런 거 그런 거만 짧게 쓰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쓰고 안 쓰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학습을 위해서 이 미션을 꼭 한번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복습 영상 강좌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보행도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보이는 게 많아져요. 한 번 들을 때보다 2번 들으면 들리는 게 다릅니다. 꼭 복습 영상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소식 전합니다. 뉴 바리퍼스트 공식 센터 커밍 순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정돈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선생님들께 공개도 하고 또 초대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문자 2.0 완강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완강하신 분들 혹시 있나요? 완강하신 분들?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완강을 위해서 달려나갑시다. 자, 그런데 하지만 완강 후 혹시 이런 마음 아니신가요? 이제 막 움직임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뭔지 조금 알기는 하겠는데 실제로 써먹으려니까 막막하다.
보금 선생님 막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냥 크게 끄덕끄덕 하시네. 강의는 다 들었지만 아직 이게 내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다. 예. 이런 마음이시죠? 이선민 선생님, 지금 이 완강하신 분들은 11기, 12기 선생님들 중에 이제 완강하신 분들이 수료증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13기 선생님은 아직 완강하신 분 없습니다. 선민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이제 SMC 신청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SMC 신청 헐레벌레 하면은 지금쯤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이해한 게 맞을까? 그냥 본 걸까? 실습한다는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현장에서 써먹으려면 지금 내가 부족한 것 같다. 다들 어렵다고 하던데 괜히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 이런 마음들이실 거예요. 자, 겉으로는 한 번 더 입문 복습하고 갈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솔직히 자신이 없다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SMC 수강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속마음은 무리해서 갔다가 망할까 봐서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좀 더 준비하고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못 따라가는 내 모습이 두렵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 SMC 시작하기 전에 입문자 과정이 끝났을 때 지금까지 바디퍼스트 10년 교육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SMC에서 나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 나 바디퍼스트 이론은 이제 다 씹어 먹었으니까 SMC 가야지. 나 이제 실제 현장에서 좀 할 줄 아니까 SMC 가야지. 나 이제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완벽하게 깨뚫어 보니까 SMC 가야지. 이러고 SMC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단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모두 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SMC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입문자 완강한 지금 시점에 우리는 뭐라고요? 완성형이 아닌 진입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완강 수료증 받았다고 내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진입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SMC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넘사벽 실력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SMC는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잘하고 싶어서 시작한 사람들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포마스터 2.0 이제 개봉 박두입니다. 끝까지 간 사람들만 알고 있는 실패 없는 스포마스터 진입 코드. 더 이상 경쟁자가 없고 마케팅 없이도 대기자가 줄을 서는 넘사벽 실력자들만 공유하는 단 하나의 무기. 10년간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그 방법을 선생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밤 10시 줌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라이브에 참석하신 분들께만 드리는 놓쳐서는 안 될 혜택도 있습니다. 이 혜택을 놓치면 굉장히 고달파지실 거예요. 요거를 꼭 고달파진다는 그 의미가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8월 7일 목요일 밤 10시 진입 코드를 공부하기 위해 들어와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그 실력자 루트 3단 가속법 그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잖아요. 꼭 이런 체형 분석이나 솔루션 강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마인드셋, 그리고 공부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포츠 마스터 코스 스포츠 마스터 진입 코드 이 강의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공부 노하우, 그다음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마스터 신청을 할 단계가 아니지만 내가 궁금하다. 혹은 2.0 나 멘토를 노리고 있다. 지금 마스터지만 마스터 합격했는데 나 멘토를 노리고 있다. 이런 분들도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모두 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제가 어제 요 밤에 일하다가 그냥 갑자기 좀 센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좀 빨리 바디 퍼스트 진짜 더 널리 알리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제 인스타그램에 요 스토리에다가 이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자신의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자신의 체형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유정 OCM님, 강경자 OCM님 태그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그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도 담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것이 바디퍼스트가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사명, 소명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참여한 것은 단순한 강의 한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선생님이 참여한 이 시간은
인류 근골격계 고통을 끝내기 위해 나아가는 바디퍼스트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 써내려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24일 밤 오늘이 역사의 한 페이지여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의미 없으면 시작할 수 없고 소명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퍼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바디퍼스트 모든 교육 자료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허가 없는 제작, 재사용, 재배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바디퍼스트의 구호 외치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자. 오늘 의시소지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끝나고 또 단톡방에도 좋은 또 감사 인사 남겨주시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태그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카페에 리마인드 미션도 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과 함께 힘차게 바디퍼스트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체형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바디 퍼스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끝.